네, 그 수줄에서 새롭게 시작하고자 하는 어떤 일종의 팟캐스트 성격의 컨텐츠이고요. 그 제목을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있는데 일단 시작은 10대의 삶은 입시 결과보다 소중하다라는 그냥 이름으로 그냥 하려고 해요. 그냥 어떤 이제 줄임말로서 어떤 그 운율이 있는 그런 것보다 그냥 어떤 이야기를 이 시간에 하고자 하는지로 굉장히 명료하게 하는 가운데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그리고 저는 어떤 이제 약간 법륜 스님이나 약간 그런 종교적 색채를 제외하고는 이 시간에 얘기하고자 하는 얘기들을 들어본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보았던 100%의 경우들은 10대 때는 일단은 뭘 해야 됩니까?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고, 그래서 어떻게든 좀 더 좋은 대학에 가야 되고, 좀 더 정확한 정서로는 스카이, 그리고 의치안에 가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사실상은 실패다. 라는 것들을 주입받는 가운데, 그리고 이게 어떤 대화가 어떤 이제 어떤 촉진이 된 것은 이제 지난 며칠 동안 수질 단톡방에 있었던 에피소드들 때문인데, 안녕, 서울이ям. 네, 네, 저는 이제 그 귀여운 그 이제 그 여자 학생에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좀 뭐라고 해야죠? 들을 만한 얘기들이 되도록 어떤 이제 그 랜선 삼촌 이모들이 좀 얘기들을 좀 나누는 좀 그런 시간이 좀 되도록 하는 게 목적인데 지난 이제 며칠 동안 단톡방에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그 좀 뭐라고 해야 되죠? 어떤 그 입시고시 어떤 4살이나 7살 사이 어떤 지금 미디어에서 그 알이었는지 뭔지 정확히 기억 안 나요. PS초인지 뭔지 기억 안 나는데 어떤 이제 그 대치동의 어떤 학원에 들어가기 위해서 어떤 입시고시를 보는 거에 대한 얘기들이 있었고, 그리고 제 개인의 판단에는 수학자들에 대해서 굉장히 어떤 모독적인 발언을 했던 어떤 대치동 강사가 있음으로 인해서 제가, 그 어떤 발언을 했냐면, 그 세계 최고의 어떤 수학자라고 일컬어질 수 있는 허준희 교수님에 대해서 본인이 동기라고 설명하는 가운데, 그 허준희 교수님의 어떤 이제 그 강남 대성 시절에 담임 선생님 같이 공부하는 사이인 거를 공공연하게 밝힌 가운데 허준희 교수님을 사교육의 업적이라는 개소리를 짓거리는 것을 제가 강퇴를 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들을 그 만드는 것은 어, 좀 너무 이제 좁은 세계에서 사람들이 좀 살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고요. 전 이미 미국에서 어떤 살고 있는 입장에서 기본적으로 아이를 한국에서 키울 생각도 전혀 없는 이미 입장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그 기본적으로 제가 한국인이고 또 한국의 어떤 정서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어떤 얘기를 그냥 나누고 싶냐면 입시가 인생의 전부가 아닐 뿐만 아니라 사실은 굉장히 작은 부분이라는 것들을 10대들한테 인지를 시키고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공부를 편하게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이 시간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공부를 안 하더라도 그거에 대해서 죄책감의 정서에서 어떤 이제 그 대하지 않도록 하는 게 기본적인 목적입니다. 그러면 제가 돌아보면 10대 때 특히 다 사춘기 때 호르몬이 이제 어떤 그 이제 그 뭐라고 해야 되죠? 액티브해지던 그런 시절에 어떤 얘기들을 늘 들어왔냐면 그럼 보통 어떤 뭐 남자들의 경우는 뭐 게임이 되었든 아니면 여자들의 경우는 무슨 뭐 본인들이 어떤 즐겨보는 어떤 뭐 문학들이 되었든 뭐가 되었든지 간에 그러면 부모들이 그런 것들을 굉장히 죄악시해가지고 얘가 지금 원래 나의 어떤 귀여운 아이였는데 어느 순간 이제 그 반항을 하더라 이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 시절에 공부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네가 공부를 안 하지만 그런 내가 너를 사랑으로서 인내해주고 기다려줄게. 라고 하는 가운데 실질적으로 어떤 죄책감이라는 프레임워크에 사실 씌우는 방식으로서 그래서 여기서 끝나는 어떤 정답은 언제나 내가 부모의 사랑에 감화를 받아서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좋은 대학에 가야지 성공 스토리로 끝나는 이 거지 같은 스토리에 대해서 그 누구도 그 부모가 처음부터 잘못 가르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얘기하지 않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어떤 10대 때 교육의 어떤 정서가 부모로부터 정서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 자립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지 그 스카이 의찬에 가기 위해서 10대 시절을 보내야 되는 게 아님에 대해서 누구도 적극적으로 얘기해 주지 않고 그래서 적어도 이 수술이라는 이 어떤 채널에서는 부모가 정답이 아니고 그리고 사회에서 만들어 놓은 것이 정답이 아니고 그리고 정말로 스카이나 의찬에 안 가도 인생 망하는 거 전혀 아니며 그리고 좀 게을러도 되고 그리고 열심히 하더라도 남한테 이기기 위한 그런 정서, 이기지 못하면 어떤 죽는 그런 정서에서 남들보다 탁월한 어떤 우위를 점하는 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혐오적 정서에서 10대 시절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생각하고 자신이 부모로부터 독립한 삶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이게 그 한두 달 고민해가지고 그리고 준비해가지고 되는 작업이 절대로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좋은 대학에 간다고 하더라도 그 대학에 가는 정서가 남들보다 경쟁에서 이겨먹어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그런 정서가 아니라 명문대에 가서 남들에 비해서 성공한 인생을 살기 위한 그런 거지 같은 그 정서가 아니라 그 내가 한 인간으로서 잘 살기 위해서
그래서 이 모든 것들에 있어가지고 내가 주체인 삶을 살아가기 위한 과정으로서 자신의 주체인 것들을 누리는 가운데 수능 점수나 입시 점수가 좀 떨어져도 그거는 결코 실패가 아니면, 그리고 그냥 이제 부모로부터 그냥 자본들을 물려받아가지고 좋은 대학에 간다고 하듯 그게 인생의 성공이 아님에 대해서 이 시간에 대해서는 그것들을 실제로 그 삶들을 누려오신 분들이 이미 계시기 때문에, 입시에서 저희 삶이 끝나지 않은 것들을 이미 긴 세월 동안 누려오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각각들의 분들의 얘기들을 저희가 듣고 나눔으로써 그런 장으로서 이 시간을 쓰고 싶습니다. 이 시간의 목적은 겁니다. 그래서 적어도 한 채널에선 이런 대화들을 하는 곳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미 저를 아시는 분들은 그 이 채널을 구독하고 그런 분들이 있으시겠지만, 혹시나 이 레코드를 보시고 이거 도대체 이거 뭐 하는 인간이야? 라고 혹시나 그 물으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제 소개를 드리면, 저는 이제 미국의 연구중심 대학의 주립대에서 수학과 교수로 일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학벌에 대해서 이 시간에 기본적으로 논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적어도 제가 학벌의 입장에서는 하버드에서 비전임이지만 교수로서 인터뷰까지 요청을 받은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벌에 대해서도 저도 할 얘기들이 기본적으로 있고요. 그리고 오히려 그 가운데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어떤 기본적인 정서는,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대단하게 상처를 받거나 대단하게 성취라고 할 만한 그런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님에 대해서 이 시간에 각자들의 어떤 인생들을 토대로 이야기들을 나누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특히나 수술 커뮤니티에 계신 분들은 소위 말해서 입시에서 성공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러니까 스카이는 너무 기본이고요. 스카이는 너무 기본이고 의치한 기본이고요. 그걸 가도 실제로 모든 의미에서 성공한 분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어떤 성공한 분들 기준으로 인생의 성공에 뽕이 차가지고 사는 분들은 제 생각에 수술 커뮤니티에 단 그냥 아무도 안 계세요. 여전히 인생 사는 건 쉽지 않거든요. 여전히. 그리고 여전히 해야 되는 고민들은 있거든요. 그리고 입시 때 잘 안 됐던 분들이라 하더라도 그 어떤 실패에 눌려서 사는 분들도 계신 것 같기는 해요. 계신 것 같긴 하지만 거기서 또 자신들의 인생들을 되게 찬란하게 잘 살아가시는 분들 또한 많으세요. 전 그래서 그분들 각자의 이야기를 어떤 꼭 잘 살자 이런 취지라기보다는 좀 진솔한 얘기들을 저희가 듣는 가운데 어떤 서로를 좀 보듬자 좀 그런 면들이 있고, 나중에 이제 레코드를 보는 분들 중에서 일부는 10대 분들도 이제 들어와가지고 본인의 얘기들을 편하게 하고 좀 편해지실 수 있도록 하는 게 이 시간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구체적인 어떤 식으로 이 시간을 진행을 할지 이런 것들은 어떤 이 시간에 이제 그 패널들과 어떤 또 얘기들을 나누시는 분들을 토대로 해가지고 하나씩 좀 구체적인 방향은 결정이 될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시작을 오늘 어떻게 좀 했으면 좋겠냐면, 각자 좀 소개들을 좀 들었으면 좋겠고요. 각자 소개들 듣는 가운데 이 시간에 어떤 생각 가운데 조인을 하셨고 좀 입시에 대해서 어떤 생각들을 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제가 듣고자 하는 얘기는 제 생각에 어떤 준하는 얘기들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인의 솔직한 생각들을 얘기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 얘기 드린 거에 대해서 완전히 반에 대한 생각을 말씀하셔도 됩니다. 다양성이라는 게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 가운데 대화들을 하다가 그냥 한 시간 안쪽으로 얘기를 기본적으로 하고 팟캐스트 형식으로서 레코드를 마치고 다음 주에도 계속 진행을 하고, 새롭게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으면 또 그거에 맞춰가지고 대화들을 하되, 만약에 어떤 그 얘기가 굉장히 인텐시브하게 되는 스토리도 있을 것 같으면 미리 어떤 스피커 형식으로 초청을 해서 미리 좀 잘 준비를 하시게끔 해가지고 대화를 좀 듣도록 하고자 하는 것도 그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어떤 순서로 진행했으면 좋겠냐면 그냥 가나다 순으로 이름 순으로 진행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냥 이제 채팅방 순서대로 해서 고영아 선생님, 김도하 선생님, 남성화 선생님, 최일경 선생님 순으로 어떤 본인 소개랑 이 시간에 어떤 생각으로 조인하셨는지 얘기들을 좀 나누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고영아입니다. 어, 수술은 지금 완초수 형식으로 참여를 하고 있고, 수학은 기초 단계에 있습니다. 예, 하지만 즐기려고 하고 있는 상태이고, 여기 참여한 이유는 아이들의 입시에 불안감이 많아서 이게 잘못된 건 알지만 대안을 모르는 상황에서 이제 다른 대안이 될 만한 길 또는 방향을 함께 나눠보고 싶어서 참여를 했고요. 저는 입시에 성공한 편이긴 한데, 예, 부끄러워서 말씀을 안 드렸지만, 어, 의대 나와서 의사로 잘 살고 있었었고, 예, 그럼에도 수학은 다 까먹어서 아예 모르는 상황이고, 외워서 그냥 시험을 잘 봤던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 다시 아이들 수학을 봐주면서 공부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 같이 즐겁게 공부하는 걸로는 학교 성적조차도 잘 안 나올 때가 있으니까, 예, 여기에 대해 어떻게 할지에 대한 고민들이 있습니다. 네. 네, 그 진솔한 소개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김도하 선생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스줄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기재수 2기 리딩하고 있는 김도아라고 하고요. 전 입시는 한때는 나름 진심으로 했던 시기가 있었기는 했고, 그리고 어, 그 뭔가 결과 그런 것보다는 그 과정에서 어, 좀 나눌 수 있는 말이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들어왔습니다. 그다음에 남사 선생님 뵙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수졸에서는 중년기초 스터디 리딩을 하고 있고요. 어, 그 입시적인 배경을 말씀드리자면, 저는 아까 채널지기님께서 그 한국 대학에 있어서 뭐라고 해야 될까요? 대학은 뭐 스카이밖에 없다. 혹은 이제 부모님들이 아이를 이제 키울 때 겪게 되는 정서들, 중학생 때, 이제 고등학생 때 되게 말 안 듣고 사춘기를 겪고 결국에는 공부를 해가지고 대학에 가는 그런 되게 전형적인 한국의 그 입시 서사 그대로를 그냥 밟아왔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냥 되게 전형적인 학벌은 그냥 밝히자면은 인서울 그냥 인문대 이제 진학을 했고, 중학교 때는 공부를 되게 안 했고요. 근데 고등학교 때, 고등학교도 되게 어, 목동에 있는 양천구 목동에 있는 한 고등학교를 나왔는데요. 음, 되게 전형적인 그런 그 입시만을 생각하는 학교였어요. 그냥 입학하는 날에 이제, 어, 여기서는 우리 학교는 인서울만 들어가는 학생 말고는, 음, 전혀 고려를 하지 않을 테니까 그냥 1교시에 있다가 이제 학교 끝나는 시간 맞추면 너네들은 알아서 집에 가고 우리는 아무런 터치를 하지 않겠다 뭐 이거를 전혀 과장 없이 얘기한 게 아니고 되게 순화해서 지금 말을 한 상황입니다. 이걸 그냥 실제로 들었고 그래서 음 되게 좁은 세상이라고는 생각했어요. 그 세계가 지금 돌이켜보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또 되게 좁은 세상이지만 그 좁은 세상에 나름의 또 가치는 있었다. 이런 얘기들도 조금 진행하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네, 제 소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최 선생님 뵙겠습니다. 이야기했어요. 저는 이제 수술 커뮤니티에 참여하게 된 지는 얼마 안 됐고, 이제 저는 일단은 현직 공교육에서 근무하고 있는 교사입니다. 현직 공교육 근무하고 있고, 그다음에 제가 수술에 들어온 거는 이제 제가 대학원에서 공부하는 어, 이 연구와 관련돼서 수학을 공부하면서 이제 이거 알게 되었는데, 채널지기님께서 이런 입시와 관련된 줌을 열어서 또 얘기를 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한다고 하셨을 때, 저도 이제 공교육에 있으면서 제가 오랜 기간 있지는 않았지만, 그냥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이제 생활 지도를 하고, 느껴지는 점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근데 며칠 전에 이제 뭐, PD수첩인가요? 하여튼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이제 그런 걸 보면서 굉장히, 아, 좀 선을 세게 넘었다라는 생각이 저 개인적으로 많이 들고, 저도 그냥 뭐, 하자면 그냥 이제 사범대학에 해서 이제 임용을 거쳐서 이제 저 교사가 된 케이스입니다. 어, 제가 또 맞닿은 현실이 이런 입시의 상황에 있는 학생들과 항상 만나는 그거다 보니까
그냥 제 학생 때도 생각이 나고, 지금 제가 지도하고 있는 학생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나서 참여하게 돼요. 네, 각자 그 인생들 허투루 모든 의미에서 살지 않으시는 분들이시고 각자 이제 각자의 영역에서 치열하게 사시는 가운데 그 어떤 중간 과정에서 수줄 커뮤니티랑도 연이 닿아서 여기서 이제 여러 인터랙션들을 하고 있으신 참 귀한 분들을 이제 모시고 대화할 수 있게 되어서 제 개인적으로 많이 그 영광스럽고요. 오늘 이제 첫 대화다 보니까 제가 좀 몇 가지 좀 질문들을 좀 그 좀 드리는 가운데 그것들을 토대로 대화들을 좀 만들고자 하는데요. 제 생각에는 그 질문들을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 오히려 굉장히 단순하게.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입시들을 잘 통과하신 분들이세요. 모든 의미에서. 그리고 자신들의 어떤 밥벌이들을 모든 의미에서 잘 하시는 가운데 건강한 자존감들을 갖고 인생들을 사시는 분들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거기서 오히려 여쭤보고 싶은 정서는 제가 그러니까 이건 정답 없는 정서에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 결이 어떤 이제 그 농도 0%에서 농도 100% 중에서 그 어딘가일 수도 있어서 그런 면들은 좀 잘 어떤 얘기들을 진솔하게 녹여주실 얘기를 좀 부탁드리고 싶은데 정말로 입시 때 성공하지 못한다면 그 성공이라는 정서를 오히려 굉장히 내로우한 정서로 잡겠습니다. 보통 이제 10대 때 생각하는 어떤 정서인지 다 아시죠? 어떤 명문대를 가서 혹은 이 전공, 이 치안을 가서 혹시나 제가 두 가지를 담고 싶은데요. 그게 되면 정말로 성공이라고 생각하세요? 1번. 그리고 두 번째, 그게 안 되면 정말로 실패라고 생각하세요? 2번. 사실 제 생각에 10대들이 겪는 것들은 대부분 요거에 대한 강압이 가장 밑바닥에 있는 전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거 안 되면 너 인생 망하는 거야. 그리고 심지어 그 안에서도 온갖 서열 가르기가 있죠. 연세대, 서울대 못 간 거네. 고려대, 연세대 못 간 거네. 스카이, 의치한 못 간 거네. 이런 거요. 그러면서 사실 이게 온갖 혐오들을 양산하는 그 가장 밑바닥의 전제는 어떤 게 있냐면 그거 되면 성공이고 그거 안 되면 실패다라는 기저가 굉장히 자리 잡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사회적 정답이 뭔지를 묻는 정서에서가 아니라 본인이 현재 생각하시기에 어떠냐. 저는 어떤 지금 유도 질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나는 여전히 이게 내가 살아보니까 여전히 정답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대답도 모든 의미에서 오케이요. 그 다양성이라는 게 분명히 있으니까요. 물론 제가 지금 이 질문들을 드리는 기전은 저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기본적으로. 인생은 그런 게 전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지만, 저는 뭐, 그건 제 의견일 뿐이고요. 자, 그런 면에서 좀, 약간, 질문 이해 가시죠? 입시 때 그런 어떤 내로우한 거에 안에 풀에 들어가면 성공이냐, 못 들어가면 실패냐. 같은 질문이지만 좀 약간 다릅니다. 그렇죠? 혹시 이거에 대해서 본인들의 어떤 생각들을 좀 들려주실 수 있는 분 있으시면 자유롭게 얘기 좀 나누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얘기를 좀 먼저 좀 드려볼게요. 혹시나 제가 어디부터 얘기를 드리는 게 좋을 것 같기도 한데, 저는 참 부모께 감사하는 거긴 하지만, 부모께 두 가지를 그래도 받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는 솔직히 좀 유전적인 걸 받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어떤 가족적인 것들을 보면 좀 똑똑하거든요. 좀 약간 가감없이 표현을 하면. 그래서 좀 지금도 그걸로 먹고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고 제 자녀한테 그것도 흘러갔기를 좀 바라고 있어요. 좀 그럼 인생 좀 편하게 살 것 같으니까. 굉장히 좀 저속한 어떤 욕망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 가운데 또 어떤 게 있냐면 부모께서 어떤 뭐라고 해야 되죠? 입시 때 저를 쥐어짜시는 분들은 아니셨어요. 모든 의미에서 좀 자유롭게 좀 두시는 편이셨고, 어떤 알아서 잘할 거라고 생각하는 약간 그런 게 좀 있었고, 오히려 약간 조금 굳이 따지면 약간 방치에 좀 더 가까운, 저게 실제로 방치는 아니었고, 평범한 부모로서 이제 사랑을 받고 컸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어떤 그 중간 과정들은 여러 할 말들이 많지만 그냥 차고 다 떼고 얘기하면 밥 먹고 사는데 굶주려 본 적 없고 내가 공부한 데 있어가지고 지장받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게 지금 이제 제가 부모가 되어 본 입장에서는 쉽지 않은 거였구나라고 느껴요. 모든 의미에서 그런 면들을 제가 받긴 했지만 그럼에도 제 주변에는 소위 말해서 입시에서 내로한 의미에서 성공한 분들은 굉장히 많았고 많고요. 많았고 많고 모든 면 지금도 그렇고요. 수학 이제 계에서는 기본적으로 그런 사람들밖에 없다고 봐도 거의 과언이 사실은 아니기 때문에 뭐 올림피아드 뭐 금상 뭐 이런 것들은 그냥 흔하고 뭐 이런 선들이라는 거죠. 약간 그 가운데 저는 계속 이 어떤 전제들에 대해서 공격들을 받은 게 제 10대 때 삶이었다고 생각해요. 너 이거 못하면 망해. 라는 것들을 당시에 어떤 인터넷망에 깔리고 어떤 익명의 커뮤니티 가운데 뭐 예를 들어 뭐 오르비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탑이 안 되면 인생 망한다라는 전제들이 혐오로서 양산된다는 인식을 했다기보다
그거를 그냥 수용적으로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아, 내가 저기에 못 들어가면 망하는 거구나. 그리고 그렇게 돼, 아, 내가 그렇게 망하면 안 되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가는 내 어떤 학벌적인 것들을 끌어올려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는 가운데 이도저도 아니게 저는 입시가 맞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런 이룰 수 없는 이상향에 이르지 못했고, 그게 타당하다는 선은 아니고요. 저는 그사에 이르지 못했고, 그리고 오히려 저는 대학 가고 나서 애매했던 것 같아요. 이게 뭐지? 어떤 거기서 어떤 말하는 성공과 실패에 대한 삶이 아니라 진짜 제 삶이 펼쳐졌거든요. 성인으로서. 그 가운데 너무 많은 것들이 애매했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어떤 기준을 잡아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 가운데 어떤 내 삶에 대해서 어떤 것들을 실행을 해보면서 점차적으로 저는 이제 수학을 공부하는 쪽으로 결과적으로는 갔고, 그리고 그런 어떤 길들이 제가 적어도 10대 때 받았던 얘기들이랑은 완전히 달랐어요. 제가 10대 때 받았던 정서, 그리고 심지어 20대 때, 심지어는 30대 때조차 어떤 것들을 받았냐면 10대 때는 예를 들어서 교수가 되려면 어디를 가야 됩니까? 서울대는 가야 돼요. 교수가 되려면. 그거면 공부를 못하는 거거든요. 서울대 못 갔다는 뜻은. 일단은 저는 거기서 낙제고요. 저는 스카이도 못 간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최선의 스카이를 못 간 역량입니다. 어떤 열심히 했는데 못 갔다는 뜻이에요. 그,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저는 수학과 전공도 아니었어요. 학부 때. 수학과 전공도 아니었고, 제가 이제 수준에서 사람들한테 이런저런 얘기를 성토하면서 이런 거 부족하다고 얘기하는 선이가 제 학부생일 때 선을 비교해보면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가운데 오히려 대학원 때 도전을 했던 그런 선이었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저는 오히려 직장까지 다 다니고 학석사 마치고 직장까지 다니다가 이제 30대 나이에서 이제 미국으로 유학을 갔었거든요. 그래서 당시에 제가 유튜브를 하기 전에는 이제 페이스북을 당시에 활발하게 했어요. SNS를 활발하게 하면 수학계가 기본적으로 좁다 보니까 어떤 게 저는 겪은 게 있었냐면 그리고 제가 하는 공부 어떤 이제 기하계통의 공부가 어려운 공부예요. 수학 안에서도 모든 의미에서 절대적으로는 상대적으로 어려운 공부예요. 그래서 좁은 사람들과 사귀다 보면 학벌적으로는 다들 화려한 사람들이랑 만나기가 되게 쉬워요. 되게 쉬운데 그 중에서 지금 돌아보면 제가 좀 단어를 좀 잘하면서 진짜 저는 찐따 새끼인데 어떤 거였냐면 이제 카이스트를 나와가지고 6펜에서 박사 졸업을 한 다음에 그 사람이 이제 이제랑 패친이 어느 순간 됐었던 걸로 기억해요. 그래서 전 보통 패친이 되면 이제 당시에 이제 메시지를 보내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제가 있었던 이제 학교는 미국 기준으로 해가지고 한 50위권에서 60위권에 있는 주립대예요. 뭐 아주 탑도 아니고 나쁜 건 아니지만 그냥 좋은 주립대 정도로 볼 수가 있고 그 정도 대학을 졸업하고 미국에서 박사 졸업을 한 다음에 교수가 되는 샘플들은 그렇게 적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분은 이제 유펜을 졸업했고 아이비리그 스쿨이고 한국으로 말하면 이제 카이스트랑 아이비리그 박사 출신이니 성골 출신이라고 볼 수 있는 그건데 그냥 한국에서 이제 입시 강사로서 일하는 사람이었고 지금 제 생각에는 어떤 거였냐면 페북에서 그냥 똥글 싸지르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제 어쨌거나 이제 수학을 대해서 얘기를 하는 가운데 제가 제 소개를 하니까 첫 마디가 뭐였냐면 메시지로 아, 그 커리어면 박사 졸업하고 커리어 체인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첫 마디가 그 말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저는 이제 한 박사 이제 한 2년 차 정도부터 연구에 있어가지고 독립성은 이미 지도 교수로부터 확보가 되어 있었거든요. 제 알아서 단독으로 논문들을 여러 편을 썼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혼자 그것들을 쓰는 게 문제가 없는 선이었어요. 저는 박사 어떤 전연차 때를 기준으로 얘기했을 때, 고년차 때가 아니라 그 선에서 제가 이제 당시에 이제 페북에 남겼던 글 중에 어떤 유의 글들을 남겼냐면 아, 뭐 내가 이제 어떤 몇십 년 된 난제들을 풀 자신은 없지만 그거는 어떤 여러 운도 개입하는 거, 역량도 개입하고 그런 거 맞는데 그냥 어떤 정상적인 연구들을 수행하는 건데 논문들을 계속 써나갈 수는 있겠다. 이런 유의 글들을 하니까 비웃더라고요. 네가? 약간 이런 정서 있죠. 그리고 실제로 저는 논문을 많이 썼어요. 저는 말을 뭐라고 해야죠? 과장해서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결이든지. 그러니까 제 보는 견지나 정서가 틀렸을 수는 있지만 저는 그런 것들을 속된 말로 거짓말을 해가지고 기만하는 사람은 모든 의미에서 전혀 아닌 유의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저는 제가 말한 대로 살아왔고, 그러니까 이게 제가 능력이 있다 이런 말이라기보다는 말한 것들에 선택한 것에 책임을 지는 방식으로 인생들을 살아왔고, 그리고 그 방식대로 지금도 살고 있어요. 뭐 그랬더니 성공했다 이 말도 아니에요. 하지만 어떤 제가 적어도 겪어왔던 그런 정서들은 적어도 한국에서 일단은 교수가 되려면 서울대는 나와야 되고 그리고 만약에 그런 걸 하려면 성골 출신이어야 되고 그리고 실제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중간 과정에서 저는 격려보다는 굳이 따지면 네가 쪽의 정서들을 좀 더 많이 받고 그 혐오들에 대해서 저항하는 쪽에서 저는 길들을 걸었고 지금도 그렇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저는 어떤 20대 초중반 정도에는 어떤 혐오적인 정서들을 대할 때, 아, 내가 서울대 갔으면 좀 더 편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솔직히 했었어요. 혐오들을 마주하기가 싫었기 때문에. 근데 지금 와서 돌아보면 어떤 식으로 생각하냐면, 제가 오히려 주체적이고 독립적인 인생을 사는데 그쪽에 훨씬 더 도움이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오히려
제가 소위 말해서 그 성골이 안 된 걸 다행스럽게 생각해요. 이거는 정신승리일지도 몰라요. 근데 어떤 면에서 다행히 생각하냐면 저는 만약에 그 성골로 갔으면 전형적으로 타락한 엘리트가 됐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저답게 사는 데 있어가지고 잘 안 된 것들을 겪은 것들이 너무나도 제가 한 인생을 사는데 다행이라고 생각하면서 정신승리하고 살고 있고요. 그리고 오히려 그 가운데 제가 이제 그 학교에서 만나는 대부분의 학생들은 공부를 그렇게 잘하는 학생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오히려 그 학생들을 그 열등한 것으로 보지 않고 하나의 삶의 어떤 주체로서 보는 게 쉬워요. 그래서 대화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수학 조금 못해도 이게 아, 왜 이런 게 부족할까 이런 정서보다는 그것도 하나의 삶이잖아요. 모든 사람이 축구를 잘해야 되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이 한 가지를 반드시 꼭 잘해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도 그 인생은 모든 의미에서 긍정받아야 되고 그리고 만약에 어떤 것들이 필요하면 훈련해가지고 잘할 수 있다고 믿어요. 기본적인 모든 것들은 익스포넨셜 그로스로 성장하는 거니까 수학 또한 그럴 거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지금 당장 못하는 걸 가지고 그렇게 일희일비하지 않아요. 그리고 당장 잘하는 거에 대해서도 역시나 그렇고 이게 제가 기본적으로 학벌에 대해서 갖고 있는 정서이고, 그리고 제 와이프랑도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다른 분들이 하실 얘기 있으시면 마이크를 넘길게요. 그, 아이가 지금 17개월인데, 저희는 진심으로 어떤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는 아이를 좋은 대학에 보내기 위해서 키우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게 아이를 위해서 그게 최선이 아니라고 믿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어떤 이제 저도 이제 기본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교수니까 얼마나 주입식 교육 잘 시킬 수 있겠어요. 단톡방에서 그런 얘기들 듣는 게 이번 주 한 주 동안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IQ가 한 130 정도면 중학교 때 미적분학을 뗄 수 있다. 저는 속으로 무슨 생각했냐면 내년 한 유치원 때 미적분 뗄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직문수업 여러 번 반복해서 듣다 보면 뗄 수 있지 않을까요? 어느 순간 아빠가 이런 거 하는 거 들으면 지금 수학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재밌을 것 같고 너무나 노출되는 거 너무 쉽고 솔직히 말해서 그 가운데 그냥 어떤 SAT 그냥 어릴 때부터 봐가지고 계속 보다가 좋은 학교 가면 되잖아요. 그거 아무런 어렵지 않을 거라고 솔직히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아이의 어떤 인간성을 기준으로 볼 때 사실 모든 게 성공이라는 건 또 하나의 전 결핍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힘든 것도 겪어봐야 되고 혐오도 사실은 좀 겪어봐야 되는 면들이 있고 그리고 오히려 그러면서 자기 주체성을 기르는 방식으로 부모로부터 결과적으로는 정서적으로나 어떤 경제적으로 독립이 되는 그 선에 대해서 본인 삶으로 고민을 해야 되는 선들이 당연히 필요해지게 돼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 얘기할 때 소위 말해서 일단 어떤 이 부모로부터 인적 자원을 잘 투여를 해가지고 일단은 거기서 남들에 비해서 우위를 점하는 그 삶의 방식이라는 것 자체를 처음부터 동의하잖아요. 제가 오히려 동의하는 것들은 밥 같이 먹을 때 같이 낄낄거리면서 이제 일단 제가 와이프랑 서로가 친하고 서로가 이제 좋은 관계라는 것도 보여주고 대화하는 식탁.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그 이제 오은영의 결혼 지역을 보는데 이번 주 에피소드 보면 그 이제 딸이 한 명 있고 배우자가 둘이 같이 밥을 먹는데 남편은 술만 먹고요. 그 아기는 그 아이패드만 보고 있어요. 저는 예전이었으면 제가 결혼하기 전이었으면 어떻게 생각했을 거냐면 술 먹는 남편이 문제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뭐를 더 문제라고 생각하는 면이 있냐면 아이가 식탁 자리에서 아이패드를 보고 있는 게 문제예요. 왜냐하면 그 시간이 대화하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좀 더 정확하게는 그 남편과 아내가 서로가 편하게 대화를 하는 가운데 그게 아이한테 흘러가는 거가 이게 사실 이 모든 의미에서 정서적으로 그 결핍이나 이런 것들에 다 영향을 끼치는 것들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지금 와서 돌아보면.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이제 결혼하기 전에 그런 걸 몰랐어요. 그럼 그리고 기본적으로 아이를 위한다라고 하는 것도 아이한테 모든 것들을 좋은 것들을 퍼준다 이게 아니라 어떤 부모가 서로가 건강한 자존감들을 공유하고 있는 것들이 대화가 되면 자연스럽게 흘러간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그런 방식으로 편하다가 나쁜 대학 가면 그것도 본인 인생이라고 생각하고 그게 실패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물론 먹고 사는 거 쉽지 않게 근데 먹고 사는 건 원래 어려워요. 그래서 그거를 부모가 해결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뭐 지 인생 지가 살아야지. 그리고 아무리 많은 것들을 부모가 이제 투여를 해준다고 해도 말아먹는 건 한순간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빨리 10대 때 자기 삶을 살 수 있도록 실패도 겪게 하고 어차피 그거 네 인생이다. 그래서 오히려 그것들을 본인이 느끼 이 부모는 내가 잘 망하더라도 본인 인생이라고 생각 안 하구나. 그거를 본인의 피부로 느끼게 해가지고 진짜 이거 내가 알아서 잘 살아야 되는구나. 이거를 느끼게 하면 저는 부모로서 역할을 다했다고 믿어요. 그리고 이제 그 제 부모가 그런 인지가 명확했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적어도 그런 방향성에서 저를 사랑으로 키워주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감사하게 생각해요. 평범한 부모였다는 뜻입니다. 그것도 쉽지 않다는 것들을 제가 이제 많은 이제 그 가정들을 보면서 보게 되더라고요. 이게 제가 입시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하고자 하는 얘기들의 어떤 그냥 굵직한 라인들이에요. 그래서 어떤 정리하면 뭐 서울대나 뭐 의대나 그런 것들이랑 거리가 멀고 아마 지금 전 입시를 봐도 의대든 서울대든 못 갈 것 같아요. 능력이 안 돼서. 근데 괜찮다. 다 살 길이 있다. 저는 좀 그렇게 얘기를 좀 하고 싶고요. 네, 혹시 또 다른 분들도 해주실 얘기도 있으시면 좀 듣고 싶습니다.
어, 제가 말씀드리자면은, 사실 아까 이제 맨 처음에 채널지기님께서 그 여쭤보신 질문, 이게 스카이 진짜 가면 다 정말 성공한 거냐? 그렇게 생각하냐? 개인적으로. 혹은 두 번째, 정말 실패한 거라고 생각하냐? 라고 이제 여쭤보셨을 때, 당연히 이거는 개인에 의존되는 그 답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첫 번째로 짚고 싶은 건 일단 한국 사회에서는 이거에 대한 답이 대부분 그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개인에 의존되는 답으로서가 아니라 전체가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라는 방식으로, 음, 적어도 제가 이제 고등학생 때는 정해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예 한국에는 대학이 세 개밖에 없다라고 이제 학교 선생님이 말씀을 하셨고, 나머지는 대학이 아니다로 이제 그거를 이제 수업 시간에 계속 들으니까 정말로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해서 입시를 치렀을 때, 음, 저는 그 당시에는 실패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스카이를 가지 못한 것. 근데, 어, 한 4년, 5년 지나니까 군대 갔다 오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조금씩 제가 원하고 제가 하고 싶은 것들을 조금씩 찾아갔었거든요. 그때부터 완전히 100% 실패라고 생각했던 그 생각들이 조금씩 그 농도가 변해가기 시작했어요. 이게 완전히 실패만은 아니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네. 그게 조금씩 조금씩 옅어지더라고요. 살아가면서. 그러다가 어느 순간은 지금으로서의 제가 이 질문에 그냥, 어, 성공이냐 실패였냐라고 대답을 해야 된다면, 저는 스카이 유치원을 가는 게 적어도 제 인생에 있어서는 전혀 성공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는 그거에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공이냐 실패냐에서는 음, 네, 저는 이제 그러니까 답만 말씀드리면은 이제 성공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리고 두 번째, 정말 실패라고도 생각하지 않는다. 근데 이제 진짜 하고 싶은 대답은 음, 그냥 관심이 없다입니다. 음, 감사합니다. 또 다른 분들께 듣겠습니다. 하고 싶은 얘기를 저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이 질문을 토대로 해서 어떤 생각들을 듣고자 하는 게 초점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말을 좀 해도 될까요? 그, 그러니까 신을지기님이랑 강사 선생님 말씀한 거 들으면서 이 되게 이제 제가 사범대다 보니까 교육학을 배우는데 이 교육학 교육과정 중에 잠재적 교육과정이라는 개념이 그게 뭐냐면 이제 학생이 학교에서 이제 여러 교과를 배우죠. 국어, 음악 등을 막 배우는데 이제 그거 이외에 학생들이 같이 서로 어울려 놀면서 이제 뭐 아니면 교사가 이제 학생에게 뭐 이런 지도를 하는 거 이런 게 이제 다 은연중에 학생에게 습득되거든요. 이제 그런 걸 잠재 교육 과정이라고 하는데 사실 그런 것 중에 제일 큰 게 어떤 시험의 방식이에요.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중고등학교 때 수능도 치시고 내신 시험도 치셔서 알겠지만 이제 사실 제가 시험을 칠 때만 해도 지금도 여전히 그렇지만 다 이제 객관식이잖아요. 그죠? 객관식은 요 문제지 안에 항상 답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에 해당하는 선지가 5개가 있고 이 해당되는 선지 5개 중에 무조건 답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답을 찍으면 성공이고 답을 못 찍으면 이제 실패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한 문제를 계속 푸는 수많은 문제를 푸는 그 과정을 통해서 은연중에 주입된 게 뭐냐면 그냥 내가 뭐 예를 들어 대학을 가거나 어떤 과를 가거나 내가 대학을 졸업했을 때 뭘 했을 때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초이스들 중에 뭔가 내가 그 답을 찍을 때 맞출 수 있는 것처럼 답이 있겠다.
라는 생각을 은연중에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게 뭐 수능이야 당연히 이제 사실 이제 입시 제도라는 게 사람들이 이제 변별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능력과 어떤 그게 가지고 있는지, 특히나 이제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라는 것도 뜯어보면은 대학에서 이 학생이 수학할 능력이 공부를 학문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를 측정할 수 있는 시험이기 때문에 원래 그런 수능이라는 시험의 목적 자체가 대학의 진학을 위해서 가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뭐 사람의 성향과 기질이 꼭 이 사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주변에 있는 직업들 중에 꼭 반드시 대학에 이과를 나와야 할 수 있는 직업들이 많지는 않잖아요. 그리고 대학에 가도 복수 전공은 거의 뭐 필수인 시대가 되었고 사실 뭐 그래서 뭐 과보다 네임밸류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뭐 어쨌든 참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하면서 드는 거는 성공과 실패냐, 그거를 가르는 기준이 뭐, 어느 대학을 가냐라고 하는 거는 좀 너무 일차원적인 것 같아요. 그냥 살다 보면은 정말 많은 변수들이 있고, 정말 예기치 못한 행운을 만날 때도 있고, 정말 다 될 것 같았는데 완전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리는 경우도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사실 저는 어떤 입시 이런 이제 그런 거 있지만 그냥 학생들이 물론 뭐 학생들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점수가 중요할 수 있죠. 최저 등급이 중요할 수가 있고 왜냐하면 본인들은 이게 어쨌든 수능이라는 게 학생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빅 이벤트잖아요. 자신의 인생에서 최고 이벤트란 말이죠. 그 학생들에게는 그 저는 나이 그게 아니라고 이 시간에 만들고 싶은 게 목적입니다. 그게 아닌데 학생들이 여지껏 그렇게 주입을 받아왔기 때문에 그런 사고를 줄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한데 사실 공교육에서 물론 사교육도 그렇겠지만 공교육에서 이런 부분들이 잘 백업이 되고 있냐 하면은 잘 솔직히 그런 부분에서 백업이 잘 되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결과로서 학생들이 계속 뭔가 공부에 시달리고 이제 계속 공부하러 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잘 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그냥 저는 좀 이 10대 때에 길러야 되는 거는 좀 뭐라 해야 되까 회복 탄력성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제 실패를 해도 예, 실패를 했네 그냥 또 다시 하자 하고 약간 이렇게 훌훌 털어버리는 그런 어떤 멘탈이나 또 그렇게 그런 역경을 이겨내는 과정에서 자기 자신을 더 알아가고 내가 뭘 좋아하고 뭘 해야 되고 뭘 하고 싶은지에 대해서 진정한 좀 자기 성찰이 이루어지고 그거의 결과로 뭐 자기가 얻는 게 뭐 좋은 대학이 됐든 안 좋은 대학이 됐든 무슨 어떤 직업을 가지게 됐든 간에 좀 그거에 대해서 본인이 스스로 그걸 좀 받아들일 수 있고 또 그것에 향유하고 또 다음에 넥스트 레벨을 또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좀 길러져야지 않나 하고요. 그리고 또 그러한 맥락에서 조금 더 나아가면은 사실 이제 몇 학년 이렇게 학년이 쭉 올라가기 때문에 이제 계속 뭐라 해야 될까 경쟁이 계속 끊임없이 이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시험을 보고 똑같은 뭐 대학에 그 어플라이를 하고 그러면 어떻게든 똑같은 모두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기준에 대해서 다 트라이를 한단 말이죠. 근데 사실 살다 보면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모두가 다 동일한 기준 잣대를 가지고 자기 인생을 평가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자기가 내가 이거 하고 싶어, 저거 하고 싶어, 그럼 그거에 맞는 것을 그냥 따라가서 하면 되는 거지.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도 공교육에 있지만 사실 이런 이 공교육의 체제라는 게 그냥 사실 소수가 다수를 가장 효율적으로 핸들링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소수가 다수를 핸들링을 하려면은 기본적으로 소수가 인원수가 작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목표를 제시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경쟁하게 만들면은 이제 그 다수를 잘 컨트롤할 수가 있단 말이죠. 하여튼 뭔가 뭐 다양한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시들에 대해서는 좀 더 생각해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네, 제가 조금 명료하게 하고 싶은 포인트가 있는데, 아까 답이 두 결이거든요. 그러니까 1차적이다. 그러니까 이제 입시가 가장 이제 뭐 어떤 대학, 어떤 이제 그 전공, 이렇게 이제 환원하는 건 1차적이라고 표현을 하셨지만, 또 그 가운데 이제 공교육에 종사하시는 입장에서 뭐라고 하시냐면, 수능이 가장 중요한 이벤트이다. 10대들한테. 그러니까 굉장히 1차적인 얘기예요. 가장 1차적으로 가장 중요한 게 이 이벤트라고 10대 때를 얘기하는 순간 나머지는 정해져요. 이 가장 중요한 이벤트를 기준으로 나머지를 다 재배치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가령 이 어떤 10대 때 어떤 공교육 중에서 저는 정말로 어떤 빡큐를 날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제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수학 교육을 보아라. 얼마나 힘드냐. 그래서 나오게 되는 어떤 기준 중 어떤 단체 중에 하나가 사교육 어떤 걱정 없는 무슨 뭐 그런 이게 진짜 그지 같은 이제 그 커리큘럼을 이제 만드는 거기서 뭐 그런 게 문제가 왜 되냐면 욕망은 안 건드리는 거예요. 이 욕망에 남들보다 우위에 서고자 하는 그거에서는 그 말은 동치로 뭐냐면 10대 때 가장 중요한 이벤트가 수능이라는 말은 다 동치예요. 그거를 건드리지 않으면 수능 커리큘럼을 어떻게 바꿔도 다 똑같아요. 그리고 거기서 어떤 수능이 어떤 배우는 게 많으니까 빼고 이런 거 다 정말 거지 같은 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여기서 바꿔야 되는 어떤 핵심은 저는 그러니까 저는 그 말을 하려는 게 아니에요. 욕망을 줄이라는 어떤 종교적인 교훈을 얘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그 욕망으로서 가치가 적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욕망을 줄이자가 절대로 아닙니다. 이 시간에 종교적으로 무슨 저희 해탈하자 이런 얘기를 하려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그냥 단지 그렇게 욕망할 만한 가치 있는 대상이 아니다. 10대 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이벤트가 수능이라고 그건 정말 인생 헛산 거 잘못 사는 거야. 가장 그 빛나는 시간 동안에 고작 그까짓 거 그거 저희가 필요하면 토익 점수 다시 그냥 따는 것처럼 수능 그냥 매년 보면 돼. 그거 19살이 아니라 이 20살 받아도 21살 받아도 31살 받아도 32살 받아도 그냥 점수 안 나면 또 계속 보면 돼.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한 거라고. 토익 점수 안 나오면 계속 보는 것처럼 똑같은 거지. 어떤 그 기회가 대한민국 국민이면 다 열려있는 그냥 그런 것인데. 근데 그까짓 게 어떻게 감히 10대 때 가장 중요한 이벤트가 될 수가 있단 말이냐. 그거는 오히려 내 인생에 대한 굉장히 큰 기만이다. 라는 그 정서가 이 시간에 제가 하고 싶은 얘기거든요. 그리고 공교육계 계신 분들한테도 사실 저는 이 얘기를 꼭 하고 싶은 얘기예요. 선생이 학생을 대할 때 일단 방금 말씀하신 그런 소수가 다수를 컨트롤하기 위한 시스템으로 쓰는 것이다. 그거는 내가 대하는 학생들에 대한 기만이에요. 저는 가장 이제 그런 시스템으로서가 아니라 거기서 그 한 명 한 명을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걸 고민하는 게 선생의 책임이라고 보거든요. 그게 아니면 그만둬야지. 그러니까 제가 기본적으로 교수를 할 때도 전 그 입장에서 대하거든요. 그 빈말이 아니라. 그래서 저는 가령 지금 수업을 하면 이제 80분 수업을 하는데 그 중에서 수업은 3, 40분 안에 끝내요. 3, 40분 안에 할 얘기를 다 하고 끝내고 빨리 갈 친구들 그냥 보내요. 보내고 나서 남은 근데 수강을 대충 한다 그 말이 아니라 거기서 배우고자 하는 친구들이 남거든요. 그러면 그 친구들을 위해서 다시 하나하나 해주는 가운데 왜냐하면 교육이라는 건 가장 힘들어하고 그리고 그럼에도 자발적으로 하려는 친구들한테 해주는 게 맞다고 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가장 잘하는 애들을 갈라내는데 아무 관심이 없어요. 따라오고자 하는 애들한테 의사소통이 되면 저는 그날에 제가 해야 되는 역할을 다 했다고 믿어요. 어떤 이제 그 배움을 가지고 이 친구들이 수학으로서 뭔가 득을 볼 거라고 생각하느냐? 그럴 리는 없을 것 같기는 해요. 근데 그건 제 알바 아니에요. 네, 네, 어쨌든 저는 이런 얘기들을 이 시간에 나누고 싶어요. 어떤 이 욕망을 꺾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게 그렇게 욕망할 만한 대상이 아니다. 그리고 심지어 어떤 스카이나 위치안을 간다고 해서 인생이 정말로 성공이면 그렇게 하시라가 오히려 포인트예요. 정말로 그 성공을 해야죠. 근데 그럴 게 아닐 수가 있다. 그리고 많은 어떤 삶의 어떤 관례들을 보면 아니지 않느냐. 오히려 그거 아니더라도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이 인생에 널려 있고 그게 인생의 전부인 사람들은 사실 굉장히 불쌍한 사람들이다. 인생의 가치가 그것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모든 의미에서. 그리고 그냥 단지 한국에서 미국으로만 시야를 옮겨도 스카이 미국에서 봤을 때 아무것도 아니에요. 훨씬 더 좋은 학벌들도 널려 있어요. 그따위랑 비교도 안 되는. 그리고 그것조차도 성공이 아니에요. 가 제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이에요. 어쨌든 이런 얘기들을 좀 계속 해나가고 싶고요. 그 다음에 김도하 선생님 하실 말씀 주셨다가 그냥 이어서 계속 듣도록 할게요. 뭔가 되게 많은 생각들이 떠오르긴 하는데 어떻게 정리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긴 합니다. 성공이랑 실패가 어떤 거냐고 여쭤보셨던 것 같은데, 그, 뭔가 되게 주관적인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일단 저부터도, 어, 일단은 뭐 의대에 나와서 뭐 의료인공지능 석사를 하고 있다, 뭐 그렇게 하면 좀 있어 보이기는 하는데 그 과정에서 전혀 그렇게 느끼지 않았던 것 같고,
음, 그리고 뭔가 그 약간 자기가 성공했다고 쉽게 생각하는 사람은 오히려 좀 크게 돌아가 보지 않아서 약간 반쪽짜리 성공인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의견 감사합니다. 그 혹시 그 고영아 선생님이나 최상현 선생님도 하실 얘기도 있으시면 오늘 듣고 일단 이 시간은 계속 매주 진행을 할 거라서 한 시간 안쪽으로 운영을 하고 싶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얘기들 혹시 나누실 거 있으시면 듣겠습니다. 성공에 대한 욕망보다는 실패에 대한 불안감이 저희를 내몬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패의 과정을 기다려주는 어른도 없고, 스스로도 그걸 못 견디고, 실패해도 다시 일어날 안전망이 없는 것 같아서, 물론 부모가 경제적인 여유가 있다거나, 외국처럼 조금 여유롭게 기다려주는, 그러니까 뭐 신입의 나이나 이런 게 상관없는 분위기면 조금 더 좋을 것 같은데, 일단은 할 수 있는 거는 사회가 아직은 그러지 못한 상황에서 10대 때 좀 더 단단하게 그런 상황을 견딜 수 있고, 그럼에도 자기가 좋아하는 걸 찾을 수 있는 주도성이 있게 그 부분을 잘 찾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그 실패의 과정이 너무 아픈 거를 아니까 부모로서 참 그 길을 피하게 하고 싶은 욕망으로 무언가를 자꾸 강구하게 되는 것 같아요. 진솔한 코멘트 감사드립니다. 이제 최장현 선생님도 해주실 말씀 있으시면 듣겠습니다. 우선은 제 아이에 대한 이야기는 오늘 할 생각은 없고요. 저는 아줌마니까 보이다시피 사실 그동안에 저는 단 한 번도 다른 길을 가본 적이 없어요. 그 아이들을 가르치는 길을 계속 해왔는데 그게 하필이면 사교육이었던 거죠.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저는 김도아 선생님처럼 똑똑한 학생들을 주로 가르치는 직종이었어요. 학군지에서만 있었으니까. 그 과정 속에서 사실, 아까 카톡에도 적었지만, 미혼모, 15살, 14살의 친구들이라든가, 장애인, 그리고, 세터민을 아실지 모르겠지만, 북한에서 넘어온 청소년들을 가르쳐 봤어요. 그 과정과 그 다음 학군지에서 가르치는 아이들에게서 느껴졌던 건, 어, 정말 큰 게 상대적 박탈감, 그리고 정말 고영아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실패에 대한 불안감, 이게 정말 너무 큰 축이었거든요. 그때 느꼈던 게, 외국처럼, 테드처럼 좀 다양하게 실패 속에서 계속 꾸준히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아이들이 많이 노출당하지 못했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그냥 실패할 수 있는 건데 그 과정에서도 꿋꿋하게 내가 하고 싶은 걸 찾아가는 길을 10대 때 배우지 못했구나. 그런 의미에서 오히려 굉장히 불안정한 자아를 가지고 있는 그레타 툰베리 같은 사람들이 더 부각되게 만들어내는 공교육에서의 수행평가라든가 뭐 이런저런의 것들을 보면서 그렇게 불안정한 자아상을 부각시키는 게 아니라 그냥 정말 그 아이가 이룬 성과 이런 것만을 포커스 맞춰서 아이들에게 노출시키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공교육에서는 그 결과물을 가지고 이제 세계 시민 교육이라든가 하는 것들을 수행 평가로 다루게끔 하고요.
그렇지만 그 아이는 현실에서 친구가 단 한 명도 없다고 얘기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도 그렇게 나아가게 하는 철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배울 만한 상황이 전혀 없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사실 저도 그걸 알고 있거든요. 사교육 걱정하는 세상. 사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후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많이 알고 있고, 그런데, 어, 오히려 청소년들 이후에 김도아 선생님 같은 젊은 사람들이 이런 아이들을 걱정해서 사실 단체 같은 거에 가입해서 이제 여러 활동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그 위에서 시스템 자체가 음, 오히려 입시 안에서 그 불안을 상쇄시키기 위한 노력, 그러니까 큰 틀은 변하지 않은 상황에서 정말로 그런 상황에서 오히려 약한 기반을 가지고 그 아이들을, 그러니까 그 청년들을 휘두르고 있는 거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오히려 저는 그걸 계속 해보다 보니까, 아, 그 입시라는 틀을 다른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는 어른들이 더 필요하겠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끊임없이 그 관점이라는, 그러니까 그 시스템을 전혀 변화시킬 수 없다면, 아직까지는 변화시킬 수 없다면, 그걸 다른 관점으로 해석해서 그것들에 대해서 아이들에게 설명해주고, 그걸 무기로 휘두를 수 있는 관점을 교육할 수 있는 게 너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했어요. 네, 그래서, 그런 선생님들이 세상에 널렸거든요. 다만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사실 사교육에도 그런 분들이 꽤 많으세요. 공교육에도 많으시고. 다만 그런 선생님들은 의외로 서울과 경기도에 거의 국한되어 있어요. 학생지. 그래서 도서지에도 그런 분들이 가서 아이들의 생각을 깨우면 좋겠다는 생각을 저는 좀 많이 하고 있어요, 요즘 들어. 그래서 오히려 더 지금 현실에 대해서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좀 했거든요. 네. 그래서 정말로, 어, 젊은 분들인데 계속 그게 힘들었지만 이겨내는 그런 청년들의 이야기를 저는 많이 듣고 싶었어요. 오늘 얘기를 이제 5분 안에 정리를 하고자 하는데, 제가 그 수학을 공부해 오면서 저는 수학을 참 많이 사랑하고요. 과거에 그랬고, 현재 그러하고, 앞으로도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심도 없진 않지만, 그냥 수학을 보면서 참 감동을 많이 받는 작은 사람인데, 그리고 그 에너지를 가지고 또 수술도 하는데요. 제가 이제 하면서 참 좋기 때문에. 제가 수학에서 배운 교훈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걸 배웠냐면 수학은요, 맞으면 증명해야 되고요. 언제 우리가 수학에서 틀렸다는 걸 아냐면 발예가 하나라도 있는 순간 수학적 명제는 깨집니다. 그래서 수학에서 맞는 명제에 대한 증명과 발예 하나 구체적인 예시는 등가로서의 가치를 갖습니다. 수학은 모든 명제에서 옳고 그름을 말하는 것으로서 기술하는데 옳은 것은 증명해야 되고 그른 것은 발예를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그 가운데 사람들한테 가끔 이제 재미 삼아서 하는 말이지만 임플리케이션 담아서 하는 말로 저희가 수학을 배우다 보면 수학적 귀납법이라는 걸 배웁니다. 수학적 귀납법은 자연수 전체에 대해서 논하는 것이 목적인데 실제로 확인하는 것은 두 개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 거가 되는 것으로 확인하고 K번째가 된다고 가정할 때 K 플러스 1번째가 되면 자연수 전체가 된다라는 게 수학적 귀납법의 명제의 속성이지만 그 속성은 실제로 두 개를 확인하면 무한계가 된다는 속성을 갖습니다. 그래서 수학에서 맞는 것은 증명하고 틀린 것은 반례를 들면서 반례가 하나 있는 순간 맞는 문장이 아니라는 게 검증이 되고요, 수학적으로. 그리고 더 나아가서 반례가 두 개가 있는 순간 반례가 무한계가 있음에 대한 인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시간에 하고자 하는 것은 저는 한국 사회를 포함해서 아시아 계통에서 이런 어떤 효율적으로 시스템으로서 이 소수들을 선별하는 거에서 저는 거기서 해당하지 않은 실패작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게 실패가 아닌 것들을 제 인생으로 알아요. 그래서 저는 한 명의 반려가 됩니다. 그리고 그 얘기들을 한 명의 반려로서 얘기를 할 겁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는 두 가지를 다 듣고 싶습니다. 성공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의 얘기도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실질적인 얘기예요. 내가 당장 아이한테 내 인적 자본으로 줄 수 있는 게 이게 나는 모든 의미에서 최선이라고 생각해요. 이거 너무 실질적인 어떤 얘기로 하면 전 피상적인 탁상공론으로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게 정말 최선은 그렇게 하는 게 맞아요. 그 얘기도 듣고 싶고 그리고 오히려 그냥 상처받으니까 그게 최선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말하고 싶은 것도 아니에요.
모든 의미에서 전혀 아니에요. 오히려 그 가운데 각자들이 발리이신 분들이 이 시간에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 들어오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게 정말로 맞는지를 고민하는 10대들의 이야기도 듣고 싶고요. 그리고 오히려 발리로서 삶들을 살아오시면서 그냥 어떤 저희가 영과 백의 그 중간에서 고민하면서 저희 인생들을 여전히 죽을 때까지 살 거잖아요. 그 가운데서 그 어떤 그 정형화되어 있지 않은 나의 삶은 어땠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들에게 들려줌으로써 그래서 제가 원하는 것은 편하게 만들고자 하는 겁니다. 그 공부를 열심히 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욕망을 줄여야 된다는 말을 하고 싶은 것도 아니에요. 단지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들을 인지시키고 싶은 겁니다. 인생은 그렇게 그 10대라는 그 어떤 찬란한 순간 동안에 그까지 수능 이벤트 하나를 위해서 달려가기에는 인생이 너무너무 허탄치 않나요? 그게. 그냥 전 그게 아니라고 말하고 싶을 뿐이에요. 그거 좀 잘해도 별거 아니고 그렇게 대단한 가치가 아니고 못해도 다시 하면 돼. 다시 할 수 있고. 그리고 그거 다시 할 만한 그렇게 대단히 가치 있는 게 아니다. 그냥 오히려 그때 내가 오히려 이제 부모와 그리고 내 모든 것에서 성인으로서 독립하기 위해서 그런 게 쉽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인생 선배로서 해줘야 되는 것들은 정말로 어떤 이 후세대들을 믿어줘야 되고 그리고 어떤 정서적으로 정말로 어떤 편하게 만드는 대화들을 하는 가운데 결국 믿어주는 그게 저는 가르친다가랑 좀 다른 결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정확하게는 부족한 것들을 보는 가운데 괜찮아 나도 부족했다. 그리고 사실 지금도 그렇다. 라고 하는 가운데 편하게 만들어주는 거가 할 일이라고 저는 믿지. 어떤, 너 이렇게 해서는 되겠어? 이렇게 하면 너 인생 망해. 네 옆에 그 어떤 엄마 친구 아들을 보렴. 이거 아닌 거 다 아시잖아요. 이 시간에는 그런 대화들을 매주 한 차례씩 그 적어도 대한민국의 어떤 수학이랑 관련된 창구 중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곳이 단 한 군데는 있어야 된다가 제가 하는 생각이고 좀 더 정확하게는 그 이러면 저는 어딘가로부터는 이해 집단으로부터 욕을 먹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욕 먹을 생각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굉장히 명확하게 뻑큐를 날릴 단체들은 저는 정확하게 뻑큐라고 얘기를 정확하게 할 겁니다. 그래서 사곡세 같은 그런 단체들은 욕망을 어떤 치환하지 않는 방식으로 방식만 이상이 치환하는 가운데 기형적인 것들을 만드는 이런 것들은 어른으로서 책임들을 기만하는 거예요. 저는 이런 것도 욕 먹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얘기들을 이 시간에들은 해나가고 싶어요. 네, 오늘 얘기는 여기서 줄이겠고 다음 주에도 혹시 같이 할 분들 있으시면 네, 감사하게 같이 하고 싶습니다. 네, 레코딩 여기서 마칩니다.